먹었을 때 그냥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뭔가 이게 라피트구나. 안녕하십니까, 슈퍼스톤TV 소믈리에 네이튼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수범입니다. 네, 우리 천승호 대표님 이제 굉장히 인사를 잘하게 이제 유튜버가 다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조금 공백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특별하게 그동안 묵혀왔던 내공을 한 방에 터트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된 와인 어떤 건가요? 무려 샤또 라피트입니다. 샤토 라피트!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랑스 메독의 5대 샤토, 그중 제일 첫 번째 지정된 제1의 샤토 라피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순서를 떠나서 누가 1등이냐를 얘기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누가 2등인지는 분분한데 1등은 대부분 사람들이 샤또 라피트라고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르도에서 만든 와인 중에 저희가 최고로 치는 와인 중에 하나고, 이 와인이 좀 오래됐어요. 94년 빈티지인데 94년 빈티지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해는 아닌데 이 와인은 지금 까베르네 소비뇽이 99%라고 나와 있거든요, 와이너리에. 그러면은 날씨가 여하튼 이 와이너리 입장에서는 좋았던 때니까 까베르네 소비뇽이 잘 익어서 많이 넣었겠죠. 맞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1등급에다가 샤토 라피트 정도면 그래도 생각에는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딱 시험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와인 스펙테이터로 제가 기억하는데 찾아봤을 때 마실 시기가 이제 2020년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2달밖에 안 남아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모습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등은 분분하지만 최고의 와인이라고 꼽힐 때는 언제나 샤토 라피트가 제일 먼저라는. 사실은 슈퍼스톤 네이튼이 2018년도 샤토 라피트 로칠드 컴페티션에서 네, 우승을 했던 샤토 라피트 쏜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럼 이 샤토 라피트 이제 그 수상자가 그 이후로는 사실 원래 프랑스 가야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상해서 프랑스 샤토 라피트에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가셔서 보시고 느끼기에 얘가 정말 보르도 1등이 맞다라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그냥 다 잘하지 않나라고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샤토 라피트 와이너리에 직접 가서 인턴십을 한 마지막 소믈리에인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네, 다행히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인턴십을 다녀온 소믈리에인데요. 제가 샤토 라피트를 방문했을 때 다른 그랑크리아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은 샤토 라피트 바로 옆에 밭이 쭉 펼쳐져 있는데, 다른 와이너리에. 샤토 라피트 샤토 라피트의 밭. 네. 라피트 이제 성의 오른쪽 왼쪽을 둘러싸고 밭이 쭉 펼쳐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와인의 나무가 향하는 방향과 와인의 나무의 모양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수많은 그루의 나무들이 다 똑같이. 네네. 몇만 그루의 나무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향의 햇빛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있는 포도의 위치도 거의 일치합니다. 포도 송이 모양 같은 것도 좀. 네네, 완벽하게 비슷해요. 그리고 포도 송이의 알 모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완벽하게 현대식으로 완벽하게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내추럴도 많이 좋아하시고 뭐 비오디남이나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추구하시지만, 실제로 샤토 라피트에서도 이제 농약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00% 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랑크리를 방문했을 때 뭐 샤토 베이슈벨이나 샤토 테르트르나 샤토 디스쿠를 방문했을 때도 그 와인 아래 선별 과정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재배되어 있는 와인 나무 그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샤토 라피트가 거의 유일했다고. 그러니까 양조가 아니라 농사의 기술. 네, 농사의 기술이에요. 기술부터 완벽하게 관리되었던. 네. 그리고 이제 샤토 라피트의 라벨을 보시면 다른 샤토들은 그 성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샤토 라피트는 샤토 라피트 전방 1km 지점에서 바라보는 전경. 포도밭이 포함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포도밭과 뒤쪽에 있는 로즈마리가 그 밭 안에 있는 연못과 나무들 그 풍치를 다 담은 밸런스를 중시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99% 까버네 소비뇽을 사용했지만 보통은 이제 6대 4죠. 6대 4, 6대 3, 1 뭐 요 정도로 보르도 블렌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뽀이앙 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뽀이앙 마을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뽀이앙에 가시면 아래쪽에 바닥에 자갈이 자글자글하게 깔려 있어요. 자갈이. 네. 근데 자갈이 자갈자갈.
이제 철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마그네슘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하얀색 조각돌이 많다는 거는 이제 워낙에 그 침식 과정이 많아서 돌멩이들이 이제 잘 갈려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네모난 돌멩이보다 동그란 돌멩이가 좋다는 거는 동그라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물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배수가 좀 돼요. 배수가 잘 되죠. 배수가 잘 된다는 건 좋은 포도를 기르기에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포도로 고생을 시키니까 맞습니다. 물을 찾아 땅 밑으로. 네. 저희는 배산 임수인데 얘네들은 배수가 잘 돼요. 그렇죠. 일조와 배수. 맞습니다. 일조와 배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괴감. 우리 천승현 대표님 아무도 이제 대표님이라는 대표님이라는 닉네임이 묻었으니까 오대샷도 일단 다 드셔보셨죠? 다 먹어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한 마디 정도 두 마디 정도로 각 오대샤토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 알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어본 경험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제 무똥. 무똥. 제일 늦게 무똥. 된 무똥 로실드한테는 제가 좋아요. 왜냐면 제일 저렴하거든요. 아, 오드샷도 네. 중에서. 근데 이제 보면은 되게 가격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이해하기 쉽고 마시기 편하고 뭐 어릴 때도 빨리빨리 마실 수 있는 느낌이 다른 것들에 비하면 네네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고. 마고. 이제 마을의 샤토, 특성. 마고. 마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좀 여성스럽고 좀 섬세하고 만드는 분도 여성분 아니에요? 제가 만나신 분 맞아요. 여성분이었는데 우리 할머니. 네, 좀 그 오너분의 이미지랑 비슷해요. 좀 우아하고 곱상한 할머니 같은 느낌으로 약간 엘리자베스 여왕을 떠올리는 네, 여러 가지 매력을 음. 갖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약한 것만이 아니라 강인하지만 이렇게 섬세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브룡. 오브룡. 이제 좀 다른 동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는 그 동네에서 나는 그 시각박스 냄새 되게 아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게 제일 많이 느껴서 좀 좋았던. 병 모양도 희한하게 생겨서. 희한하게 생겼고 또 라벨도 되게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뚜르는 라뚜르를 제가 제일 조금 마셔봤는데 보면 좀 되게 탄탄한 느낌인 것 같아요. 타닌도 세고 네네네. 좀 약간 기사가 갑옷 입은 것처럼 풀플레이트 아머 입은 것처럼 좀 단단하고 굉장히 약간 마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상대적으로 평지에 있다 보니 햇빛을 더 많이 그런 받아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단단한 느낌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이제 라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라뚜르랑 비슷하게 힘이 있기는 하지만 얘는 훨씬 더 이제 밸런스가 좀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네. 강인함과 좀 인자한 면을 다 갖고 있는 영주님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맛도 나고 이제 다른 맛도 많이 나지만 이게 다 그러니까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이게 동그란 구형 같은 와인에 제일 가까운 게 라피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그러니까 완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라피트에 대한 에세이를 그 컴피티션에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제가 작성했던 느낌하고도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라피트에 가지고 있는 감성은 정말 클래식한 수트를 차려입은 영국 신사분인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유행의 최첨단을 갖고 있는 약간 옛날 숀 코네리 제임스 본드 같은. 약간 제임스 본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수트를 입었는데 수트 안에도 굉장히 근육질도 있고 네 뭔가 탄탄하게 지금 봐도 멋진 느낌. 네 언제 봐도 멋진 조지 클루니 같은 클래식. 네 클래식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라피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쪽에 있는 프랑크라고 이제 라피트 소믈리에 분께서도 네, 라피트에서 제일 좋은 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세 글자. 이제 이 와인이 네. 다른 사람들은 오데샤토 중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요. 라피트가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일단 제가 라피트 컴피티션에서 우승을 해서 네, 라피트에 다녀온 것도 있고 또 1855년 메도 그랑 크리 클라세 나폴레옹이 지정한 메도 그랑 크리 클라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등급 지정. 그때 이제 평상시에 판매되던 가격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긴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지정된 와인이 바로 이 샤토 라피트입니다. 그 의미는 그 당시에도 가장 잘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라피트, 라뚜르, 오브리오, 마고 순으로 결정이 됐고 무똥은 이제 73년에 이제 좋은 계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라피트에 있던 에릭 남작이 그 네이튼의 무똥을 1등급을 못 되도록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친척끼리 너무 하네. 사촌이 땅에서 만약에 라피트를 만났다. 구매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일까요? 일단은 자릿수가 100만 단위는 네. 넘어갈 수밖에 없죠. 하프 바틀이 아닌다면. 아마 뭐 제일 최신 빈티지를 사셔도 그쵸. 네. 얼마인지 모르는. 아마 뭐 지금 이제 릴리즈되고 있는 2018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해외 판매가로도 한 7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현지가 있고. 네, 프랑스 현지 아니면 미국 경매, 뭐 영국 경매 시장 이런 데서 한 70만 원 정도의 전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125만 원 정도로 세금이 붙으니까. 세금이 붙어서 125만 원 정도 그 전후 10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란 빈티지라고 불리는 2000년, 2005년 같은 경우에는 한 280에서 290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르도 와인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가격 변동이 매해 심한 맞습니다. 와인이니까 특히 이제 유명한 샤또일수록.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한 가격이 뭐 매년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의 뭐 평론가 그래서 얘네들 이제 평론가랑 되게 맞습니다. 관계를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700년, 1800년, 1900년 초반까지 이제 브루고뉴가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언제나 가격이 가장 비싼 와인은 샤토 라피트였어요. 가격 자체는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 드신다는 자체 의미로 즐겨주시면 좋을 만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일 싸도 125만 원. 네. 그렇죠. 그럼 라피트와 함께한 경험 중 나의 최고의 경험 어떤 적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테이스팅 가서 조금씩 마시면 마셨다고 하는 게 맛봤다고 하고 그쵸, 맛봤죠. 3분의 1병 이상, 그러니까 3명 정도가 모여서 먹으셨으면 마셨다고 하는데 그쵸, 그쵸. 그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최신 비티지 말고 좀 오래된 거를 먹어본 게 83년 비티지인데 그걸 아마 한 2011년쯤 먹었어요. 83년. 네. 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82년 비티지는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제 네. 근래에 들어 최고 좋은 최고 비티지니까. 좋은 비티지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는 많이 못 사고 이제 83년을 여러 가지를 마셔봤었는데 음. 이제 그때 제가 먹고서는 그때 다 먹어봤거든요. 그거는 네네네. 5개.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라피트가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라는 게 뭔지를 처음 느꼈어요. 이게 사람들이 83년 1등이라고 모든 빈티지를 놓고, 네. 그 모든 오디샷도 네. 놓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무똥도 좋고 마고도 좋은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다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1등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와인이 너무 비싸니까 아까워가지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와인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블랙 올리브 뭐 이렇게 너츠만 넣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인의 맛에만 집중을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단시간에 마신 게 아니라 한 3시간에 걸쳐서 마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풀로 즐기시면서. 25분에 뭐 반잔 정도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한 시간에 한 잔 정도 먹게 되는데 이게 시시가 아까로 계속 변하는데 그 큰 틀은 그러니까 밸런스는 유지가 되면서 이게 뭐 어떤 와인들 이렇게 가다 좀 어떤 부분이 시들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완성과 유지가 되면서 처음에는 좀 강했다가 중간에는 부드러졌다가 마지막에는 또 굉장히 섬세하게 여운이 길어졌다 이렇게 변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마셨는데 좋았던 와인이 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3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풀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따놓고 3시간 있다 마신 게 아니라 조금씩 따르면서 3시간을 마셨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즐겼던 최고의 라피트는 2005년이에요. 2005년 네. 좋은 비티지. 2005년 빈티지는 뭐 좋은 빈티지도 좋은 빈티지지만 그 심지어 그 라피트 병 위에다가 병목에다 그림을 그려요. 네,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2005년 빈티지에는 저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완벽한 밸런스. 완벽한 밸런스. 그래서 정말 먹었을 때 샤또마고는 언제나 부드럽고 우아하고 실키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오브리온 같은 담직한 묵직한 느낌이 있고 라피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밸런스하지만 밸런스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먹었을 때 그냥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뭔가 이게 라피트구나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르가즘을 느꼈어요. 그걸 몇 년도에 드셨어요? 2005년 빈티지 샤토 라피트를 2018년도에 먹었어요. 한 14살. 네, 14살, 15살. 중학교 가자마자.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83년 빈티지를 저는 거의 20년 후에 거의 30년 후에 본 거죠. 그렇죠. 11년 정도 되셨으니까 네, 보통 좋은 빈티지의 그랑프리 1등급을
20년에서 30년 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토 무통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5년 정도 잘 열리더라고요. 경험상. 네, 그래서 아마 제일 잘 열렸을 때 드셔서 더 좋은 느낌을 느끼셨고, 저는 약간 어릴 때 먹어서 약간 풋내가 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 밸런스는 그 모든 걸 눌러버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라피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만약에 보시면 바로 사세요. 남아 있을까? 아, 구하기 힘들어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살 수 있는 막 도매 가격으로도 200만 원, 25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그나마도 있어요. 이제 그걸로도 구하기가 힘든. 네, 그걸로도 이제 뭐 너무 한두 병. 희귀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 반 만에 진행하는 그렇죠. 우리 구기 범위 그 구기 범위? 이렇게. 구기 범위 주식회사 월요 주식회사. 특별히 샤토 라피트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에 이와 같이 먹을 음식도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중요하죠. 음식은 어떤 음식을 하고 이렇게 먹게 돼요? 일단은 라피트, 그러니까 보르도 와인 자체가 좀 중식 요리랑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맞아. 근데 이제 뭐 해산물은 얘는 아니니까 네네. 일단은 춘장 소스로 간단히 볶은 경장육사. 경장육사. 그거 이제 당근이랑 뭐 파랑 같이 해서 볶아서 먹을 거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보르도 쪽에서 의외로 장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식성장. 식성장. 네. 그 장어는 못 구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바다장어로 바다장어. 오븐에 그냥 구워서 좀 단순하게 요리를. 아, 바다장어를 오븐에 통으로 네, 구워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늘이랑 버터로 간을 한 오븐 통구이닭. 그것도 이제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거의 제가 라피트를 방문했을 때 먹은 요리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단백질 위주라서. 그렇죠. 또 오늘 운동을. 그러면 저희가 음식 조리한 후에 이따가 함께 먹는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괴감.